안녕하세요. 김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사회 참여 10번째 시간으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와 더불어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는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씀과도 통한다고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미국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관은 미국은 한국의 은인이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1950년에 북한의 남침에 의해 6.25 전쟁이 발발하여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점령당했던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로부터 미국은 대대적인 미군의 참전과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의 공산화를 막고 김일성으로부터 한국을 구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던 미군과 한국군은 중공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압록강까지 진군함으로써 거의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한국의 은인이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큰 민족적 국가적 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미국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일제로부터 그리고 김일성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한 것은 단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일까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미국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 미국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봅시다. 1905년 7월에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제국주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가스라 다로는 도쿄에서 비밀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일제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여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1905년 11월에 일제는 대한민국을 강요하여 을사늑약을 맺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조약을 맺고 조선의 총독부를 설치함으로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제의 조선 점령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1945년 9월에 미군이 한반도 남부에 진주하여 일제를 내쫓은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힘 겨루기에서 결국 일제가 미국에 패배함으로써 일제 대신 미국이 한반도 남부의 점령군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미군이 한반도 남부에 주둔함으로써 소련군의 남진을 막고 공산주의로부터 일본과 아시아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두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일제가 쫓겨난 자리에서 패권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패권 싸움이 시작된 곳이 유럽에서는 독일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조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두 나라, 즉 독일과 조선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원인은 민족 내부의 사상적 분열과 대립도 있었지만 더 큰 원인은 바로 새롭게 부상한 두 제국, 즉 소련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1950년 1월에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스탈린과 김일성은 남침 전쟁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방어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6.25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한 것은 한국의 국민을 김일성으로부터 지키는 것보다는 한반도가 공산주의 소련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당하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은인이요 구세주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일제와 같은 무자비한 식민주의,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주장이기도 한데 한국 내 좌파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대의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고대의 로마 제국이나 이미 해체된 소련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소련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군대를 보내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 차례 한국에서 미군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수시킨 적이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의 결정이 있었을 때 미군을 철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지막지하게 우방국들에게 하드 파워인 군사력을 휘둘러대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인 문화와 외교 그리고 경제를 사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방 및 동맹국들을 지원하여 그 나라들의 경제가 건설되고 군사력도 성장하는 것을 미국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동맹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하거나 동맹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미국은 적극 반대하고 이를 저지시킵니다. 미국의 국익과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되고 이나마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우수한 머리와 근면한 노동 그리고 노동력이 밑바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은 한국의 경제 개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로 한국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 큰 요인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미국을 무자비한 흡혈귀 같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세력으로만 보는 것도 너무나 편협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인이요 구세주라는 견해와 미국이 무자비한 흡혈귀 같은 제국주의라는 견해, 이 두 양극단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때에 따라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맹을 맺어 함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월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처음엔 미국은 막대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수많은 미군을 보내 월맹군과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미군이 희생되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크게 일어나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월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완성에 이어서 2018년에 미북 1차 회담과 그리고 올해 열릴 미북 2차 회담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북한과 적당한 딜을 이루어서 한반도의 남쪽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북한의 ICBM 개발과 소수의 핵시설과 핵무기를 교환하는 선에서 북한과 딜을 하고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보다 더 냉철하고 균형 잡힌 미국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자체 내의 민주 역량, 경제 역량, 그리고 군사 역량을 키워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목사였습니다.